내 땅에 이게 뭐야? 남의 묘지가 있었답니다. 제주도에 사는 한 60대 여성이요.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갑니다. 근데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대요. 이러면 담보대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은행에서 대답이 No, 대출 안 돼요 였답니다. 아니 대출이 왜 안 되는데요?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땅 위에 있는 묘지, 그것도 남의 묘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아니 내 땅 위에 남의 묘지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예, 그러니까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던 어느 60대 여성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거든요. 예. 근데 은행에 갔는데 멀쩡한 내 땅을 두고 은행 직원이 고객님 그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출을 거절한 겁니다. 아니 내 땅이 가치가 없다니. 그 가치가 없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. 이 여성이 소유한 땅에 묘가 있었던 겁니다. 어잉? 묘가 그 묘 때문에 대산적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그 은행에서는 얘기를 한 건데, 하지만 땅 주인 60대 여성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지. 자신의 땅에 묘가 2기가 있는 건 맞는데 예. 그 묘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모르는 사람,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나 조상 묘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제3자의 묘 2기가 있었다는 겁니다. 어허, 아니 땅 대출 받는데 담보로 잡히려고 했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묘지가 내 땅에 있다? 자, 그래서요. 이 땅 주인인 60대 여성은요, 묘지 주인의 후손인 A씨와 B씨에게 연락을 해서 분묘를 요청을 했습니다. 이 묘는 A씨의 증조 할머니 그리고 B씨의 어머니 묘였다고 하는데요. 땅 주인인 이 여성은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수차례 분묘 이전을 요청을 했는데 예. 이들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안 옮긴대요? 그렇죠. 엄청 기다리다가 땅 주인은 결국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. 극단적 결심 뭐였는데요? 굴착기를 동원해서요, 이 해당 분묘 2기를 무단으로 발굴을 한 겁니다. 분묘를 파내고 이 유골을 꺼냈다고 합니다. 야, 아니 내 땅인데 왜 이런 걸 갖다 놔? 하지만 또 이게 묘잖아요. 파묘. 야, 이거 내 조상 옮기는 것도 날짜 잡고 중요한 일인데 남의 묘인데 파묘? 글쎄요, 답답한 마음이야 이해가 갑니다만, 자 그러면 이 파묘된 그 묘지의 후손들,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? 이 분묘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된 후손 A씨는 같은 자리에 다시 가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. 거기다 다시 가묘를 설치했어요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땅 주인 60대 여성은 이번에도 참지 않았습니다. 또다시 굴착기로 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남의 조상묘를 2번이나 파묘를 한 것이죠. 결국 땅 주인인 60대 여성은 분묘 발굴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야, 파내면 다시 갖다. 그래서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? 땅 주인인 60대 여성이요, 분묘 발굴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처벌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땅 주인인 여성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받지 못한 사정도 있었고, 또 일부 묘는 사건 발생 당시쯤에 이장하기로 되어 있었던 만큼 이 여성의 범행 경우에 어느 정도 참작해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했지만, 분묘를 2번이나 파묘를 했잖아요. 그리고 유골까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발굴한 수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 분묘를 파묘했을 때 후손들이 느꼈을 감정과 이 여성의 어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정, 이런 여러 가지 이익들을 고려를 했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이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라고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아니 그럼 이럴 때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게 내 땅인데 왜 남의 묘를 이렇게 해놔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런 분쟁, 특히 지방의 이 시골 마을 뒷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. 어허. 심지어 이 사례는 후손이 누군지 알아서 그나마 다행인 사건입니다. 후손이 누군지도 모르는 주인 없는 묘가 있어서 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,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에는 어디에도 없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. 그게 뭐냐면, 우리는 조상 묘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습이 있는 국가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봉제사를 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
보장해주기 위해서 어허. 국민적인 법감정 차원에서 묘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묘지를 기리고 제사를 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관습법상으로 부여를 하고 있어요. 내 땅이 아니더라도 그렇죠.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는 요건이 해당하는지, 뭐 묘지가 언제 세워졌는지에 따라서 기간도 정해지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고 분묘 기지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묘를 이장해 주세요라는 분묘 구리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아하. 그런데 분묘 기지권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 분묘 기지권, 그러니까 그 땅을 쓰는 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2년 동안 연체가 된다고 하면 분묘 기지권이 없어졌다고 봐서 이 어허. 묘를 따로 이장을 하세요라고 또 권리를 요구를 주장할 수 하군요. 있는 네,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양측의 이익을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맞추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한 번에 성립된 법리는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뭐 지료도 인정이 되고 60년 기한도 생기고 이런 역사들이 있거든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만큼 남의 묘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되겠습니다.